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긴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줄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한 아시아인 여행자가 대한민국이라 적힌 여권을 내밀었는데 심사대에서 몇 초 만에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통과하는 거지? 한국 여권이 독일 여권보다 더 강력한 건가?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독일에서도 한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을 종종 보곤 했어요. 특히 K-팝과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공항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며칠 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특히 교육과 IT 분야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여권도 강한 거구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죠.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워낙 잘해서 그런지 모든 게 빠른 것 같아.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심지어 여권 심사도 빠르더라고. 그랬더니 친구 한 명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한국 사람들은 결정도 빠르다잖아. 결혼 같은 것도 금방 한다더라. 그 말을 듣고 저도 같이 웃었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특히 K-팝과 독일 음악을 비교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도시 풍경,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까지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독일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게 되었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카운터에서 일하던 직원분이 저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혹시 한국에 대해 관심 많으세요? 여권 이야기하셨던 것도 그렇고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했죠. 네, 맞아요. 요즘 한국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나라 같아서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카운터에 있던 직원분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도 독일에 와보니까 한국이랑 다른 점이 많아서 처음엔 놀랐거든요. 그 뒤로 저는 음료를 마시면서 직원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이곳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 중이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제가 한국에 대해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되었죠. 예를 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요? 독일도 인터넷이 느린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독일은 빠른 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1초만 느려도 사람들이 바로 불만을 표해요. 버스도 딱 정시보다 1분 늦으면 항의할 정도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과 효율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한국은 여권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나 교통 시스템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한국의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유와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특히 서울 지하철은 외국인들이 엄청 감탄하는 곳 중 하나예요. 와이파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승차권도 앱으로 간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냥 드라마나 음악으로만 유명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 독일보다도 앞서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를 넘어 정말 선진국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에서 살아본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기도 했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저는 운명처럼 한국 유학생 윤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윤진이는 제가 다니는 대학의 교환학생이었고 같은 프로젝트 팀으로 배정된 덕에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처음 만난 날 윤진이는 밝은 미소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이 프로젝트 꼭 성공시켜봐요. 그렇게 우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윤진이는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음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흥미로웠죠. 윤진이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말했어요. 김치찌개, 삼계탕, 그리고 떡볶이. 독일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한국 음식은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요. 나중에 한국에 오면 제가 꼭 대접할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한국은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는 거죠? 윤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에요. 작은 땅에서도 지역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예전부터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서요. 음식에도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며칠 뒤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윤진이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영상을 본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와, 지하철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결제도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된다니. 독일에서는 이런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윤진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죠. 아마 처음 한국에 오시면 많은 게 신기할 거예요. 사람들도 효율을 중요시해서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윤진이와 함께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 기술과 효율성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차이가 더욱 와닿았어요. 윤진이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병원 진료를 당일에 예약하고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했죠. 독일에서는 병원 예약하려면 몇 주씩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점점 실감하게 되었고 한국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윤진이의 도움 덕분에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윤진이와 함께 한국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점점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윤진이가 프로젝트 회의 후 저를 한국 음식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말이나 독일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맛있는 곳으로 안내할게요. 그날 우리는 독일에서 평판이 좋은 한 한국 음식점을 찾았어요. 메뉴판을 보며 윤진이가 추천해준 음식은 비빔밥과 떡볶이였어요. 저는 떡볶이라는 음식 이름이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자마자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비주얼만으로도 침이 고였어요. 한 입을 먹어보니 입안 가득 매운맛이 퍼졌는데 그 안에 달콤함과 고소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매콤한데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윤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한번 빠지면 끝이에요. 특히 떡볶이는 매운맛도 다양한 단계가 있어서 매운 걸 좋아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식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윤진이는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담긴 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리고 한상 가득 찬 반찬들, 이게 다 손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요. 정말 마음 따뜻한 문화네요. 독일에서는 보통 한두 가지 음식만 준비해서 먹는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반찬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니 멋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얼마나 다채롭고 독특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치아를 마친 후 윤진이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음식점들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에서는 길거리 음식 문화도 아주 발달해 있다고 했어요. 떡꼬치, 호떡, 붕어빵 같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설명해 주는데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말이나 한국에 오면 길거리 음식 투어부터 해야겠네요. 제가 직접 가이드 해줄게요. 윤진이의 말을 들으니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밤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제학술 포럼이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주제가 바로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역할과 도전이었어요. 저는 이 포럼에 윤진이와 함께 참가자로 선정되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흥분됐어요. 이제 직접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느껴볼 수 있겠구나. 포럼 당일 행사장은 각국의 학자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저는 한쪽에서 윤진이의 발표를 지켜봤어요. 윤진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K컬처, IT 혁신, 그리고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작은 땅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 혁신과 문화의 융합이 그 비결이죠. 윤진이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 역시 큰 감명을 받아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죠. 발표 후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윤진이에게 몰려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삼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술 혁신이 가능했나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비결이 뭘까요? 그 순간 저는 윤진이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포럼 후 저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한 참가자가 다가와 물었죠. 당신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윤진이를 통해 배운 한국의 모습과 문화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래서 솔직히 대답했죠. 아직 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의 열정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 대답에 상대방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꼭 한국에 가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직접 가보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흥미로운 나라가 아니라 제가 꼭 경험해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포럼이 끝난 뒤 윤진이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마리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한국에 오면 제가 직접 가이드 해줄게요. 진짜 한국을 보여줄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죠. 윤진,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야 해요. 한국에서 만나자고요. 포럼이 끝난 후에도 그날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윤진이와 함께 포럼에서 나눈 이야기를 되새기며 근처 카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죠. 윤진이는 자신의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뿌듯해하면서도 저에게 살짝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엄청 떨렸어요. 마리나,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윤진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윤진, 너 정말 대단했어. 모두가 너의 발표에 감탄했잖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한 건 너의 열정 덕분이야. 윤진이는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사실 내가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이야. 내가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도 나한테는 정말 특별해. 그 말에 저도 울컥해서 진심으로 답했어요. 윤진,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몰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곳이라는 걸 너 덕분에 알게 됐어. 그리고 나도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포럼에서 받았던 질문과 윤진이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은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고 배운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경복궁과 부산의 해운대, 그리고 한국의 전통시장까지 리스트를 채워갈수록 가슴이 설렜어요.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하게 될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 밤 윤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윤진, 오늘 너무 고마웠어. 너 덕분에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어. 우리 꼭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직접 너희 나라를 경험해 볼게. 포럼이 끝난 지 몇 주 후 저는 드디어 한국 여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윤진이와 함께 이야기하며 가고 싶은 장소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녀는 한국 곳곳의 매력을 소개하며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줬어요. 마리나, 서울에 가면 경복궁은 꼭 가야 해.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 그리고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여. 정말 멋질 거야. 윤진이의 추천을 듣고 있자니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특별할지 상상이 됐어요. 저는 윤진이와 함께 여행 일정을 정리하면서 웃으며 말했죠. 윤진, 나도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 한국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떡볶이부터 호떡, 붕어빵까지 다 먹을 거야. 윤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걱정 마. 내가 한국에 오면 직접 다 데려다 줄게. 그리고 한국 카페도 꼭 가자. 디저트가 정말 예술이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도 등록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배우며 점점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특히 발음 연습을 하며 혼자 웃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발음이 맞나?
윤진이는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걸 알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마리나, 대단하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다니 정말 열정적이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준비가 한창일 때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족들에게도 전했어요. 부모님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한국에서 찍을 사진들과 경험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부모님도 한국의 발전과 매력에 대해 들으시곤 놀라워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나라 같구나. 꼭 좋은 경험을 하고 와라.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 여행을 단순히 경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기로요. 여행 블로그를 만들어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보기로 했어요. 내가 직접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볼 거야. 출발일이 다가오자 저는 짐을 싸며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기다렸어요. 윤진이와 약속했던 모든 장소와 음식을 경험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곧 한국에서 만나자, 윤진. 이제 한국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내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까?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마음껏 느끼고 돌아오자. 이렇게 저의 한국 여행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